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두 아이를 키웠고, 이제 손주도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속으로 삼키고 계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지원했습니다. 딸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딸의 전화에 제 약속을 미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식들의 인생을 따라가는 조연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의견보다 자식들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되었을까?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자식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저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온전할 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은 나를 깎아내면서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깎아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깎다 보면 어느새 내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심 없는 사람은 결국 쓰러집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식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제 일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떠나는 1박 2일의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내일 애 좀 봐줄 수 있어? 갑자기 일이 생겼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 알아볼게. 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제 이름으로 불리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나로 살 수 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 뒤에는 커다란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부모인가? 자식이 필요할 때 옆에 없는 것은 나쁜 것인가? 이 죄책감은 우리 세대 부모들의 가장 큰 족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저는 배웠습니다. 거절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영역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시간을 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은 저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누가 부르든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식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 너희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두 번째로 경제적 경계를 세웠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제 노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돕고 그 이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세 번째로 감정적 경계를 세웠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제 문제처럼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은 하되 대신 살아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위로는 했지만 제 돈으로 빚을 갚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가끔 도와주되 제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던 엄마가 가끔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딸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부탁해도 돼? 괜찮아? 딸이 제 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돼?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더 독립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경계를 세우니 제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붓을 놓았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4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시간, 하얀 도화지 앞에 앉았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툰 손으로 색을 칠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여기 있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예순을 넘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주름이 늘고 힘이 약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중년에는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똑똑한 60대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60대는 압니다. 제가 건강해야 자식도 편하다는 것을, 제가 행복해야 자식도 안심한다는 것을, 제가 독립적이어야 자식도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시간을, 제 건강을, 제 마음을, 제 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왜 진작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나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맞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용서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그 시절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와 화해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든, 매주 친구를 만나든,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자식이 부르든, 손주를 봐달라든, 그 시간만큼은 지키십시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도와주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자주는 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넷째, 취미를 가지십시오. 그림이든 노래든 춤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잊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다섯째, 친구를 만나십시오. 자식만 만나지 마십시오. 같은 세대,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이 들면 어떡하죠? 저도 아직 가끔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때, 손주를 못 봐준다고 할 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나중에 더 큰 짐이 된다. 지금 제가 건강하면 나중에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 죄책감은 우리 세대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매번 죄책감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부모가 아니야. 나는 현명한 부모야.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지키는 거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봐주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른과 어른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40입니다. 딸은 38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품 안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의 엄마이기 전에 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품격 있는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품격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품격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나를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차별도 견뎌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견디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식들도 이제 알아갑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심한다고 합니다.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잘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사랑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절한 거리,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매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서로가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건강한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어. 그 믿음이 있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순, 이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65의 나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왜 면허를 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요. 자식들이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후회는 나를 잃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후회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응원해 줍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계를 세우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책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강해질 수 있구나. 그 순간의 뿌듯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에게 치여 살고 계시나요? 자식의 전화에 가슴이 먼저 철렁하시나요? 자식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제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이번 한 번만큼은 아니라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지켜야 자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자식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로 살아보십시오.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한 부모, 행복한 부모, 독립적인 부모. 그것이 자식이 진짜로 원하는 부모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급해 하십니다. 당장 내일부터 바꿔야 하나요? 지금 당장 자식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저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6개월은 작은 실험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절해보고, 한 번은 제 의견을 말해보고, 한 번은 제 시간을 지켜보는 것. 실패도 많았습니다. 거절했다가 다시 들어주기도 했고, 말했다가 다시 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돌아보니 제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배우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희 남편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이래? 애들한테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남편도 우리 세대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제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나를 잃어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 남편은 그제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오히려 저를 응원합니다. 당신 오늘 수채화하는 날이지? 나는 혼자 저녁 먹을게. 아들한테서 전화 왔는데 내가 거절했어. 당신은 쉬어. 부부가 함께 경계를 세울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손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손주는 참 예쁩니다.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손주 육아는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가끔 봐줍니다. 기꺼이 봐줍니다. 하지만 가끔입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딸이 처음 손주를 맡기려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 봐줄 수 있어. 그 이상은 힘들어. 딸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엄마는 다 매일 봐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봐줄게. 지금 돌아보면 그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남편과 육아를 분담하고 가끔은 돌봄 서비스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볼 때 진짜로 행복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보는 손주는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중에는 저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주도 안 봐주고 뭐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인데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나만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이 사는 것이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제 선택에 책임지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식들이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제 가족의 이해가 더 소중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검소하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함을 표현하되 그렇다고 제 목소리를 잃지는 마십시오. 도움을 받지만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경제적 여유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프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걷습니다. 비가 오면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합니다. 식사도 신경 씁니다. 혼자라고 대충 먹지 않습니다. 간단해도 정성껏 차려 먹습니다. 병원 검진도 거르지 않습니다. 귀찮아도 1년에 한 번은 꼭 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저는 그것을 그냥 느낍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외로움은 지나갑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아직 40대, 50대이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60대가 되어서 갑자기 바꾸려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경계를 세우십시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주십시오. 엄마는 만능이 아니야. 엄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고 꿈을 키우십시오. 자식이 떠난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60대가 되었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여전히 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채워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감사했던 3가지. 처음에는 억지로 찾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 나 모두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제 시간 30분 만들기, 하고 싶었던 일 하나 해보기, 작은 거절 한번 해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 들미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